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갈공명이 동호회에 와서 동호회 군신들이 매일 담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인들은 주전파로서 조조하고 싸워야 된다. 문인들은 죽은 손권이 가서 조조하고 한 번만 조조한테 머리를 숙이면은, 그리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만 하면 전쟁을 안 하고도 우리는 요대로 동호를 보존하면서 잘 살 수가 있겠는데 왜 싸우려고 합니까? 그 고통은 백성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매일 담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친파가 이깁니다. 주전파보다도. 왜냐하면 말로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어떻게든지 동호가 조조하고 싸우도록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도록, 그래야 유비가 형주를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 이제 손권한테 가서 노숙이하고 이제 셋이 서재에 만나가지고, 서재에서 손권이 물어봐요. 조주의 군세가 어떠냐?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조주의 군세는 80만인데 하북에서 데려온 군대가 50만, 형주에서 얻은 수군이 30만 해가지고서는 지금 80만 대군이 적벽 맞은편 장강 건너 오림 옆에 수군 본영을 설치하고서는 거기에 지금 아주 그냥 군세가 셉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숙이가 다 그냥 눈짓을 합니다. 그렇게 세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시치미를 딱 대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권이 그래요. 그러면은 조조 군세가 그렇게 세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 알고 있기로는 조조한테서 유황숙이한테, 유비한테 사신이 여러 번 갔다고 내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은 장강에서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낚시를 하면서 술을 한잔 합시다, 이렇게 이제 사신이 갔다고 하는데, 가가지고서는 조조한테 한 번만 머리를 숙이면 형주를 다 조조가 유비한테 맡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형주를 유비가 맡을 것 같으면은 조조한테 가서 한 번만 머리 숙이면은 맡을 거 아니냐. 싸우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고단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강화에서 딱 진치를 구축하고서는 조조한테 대항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군주께서 물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황숙께서는 대한의 황숙으로서 황제 이외에 그 밑에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뜻은 뭐냐면은, 너는 황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조한테 가서 머리를 숙여도 된다. 그게 이제 한자에는 안에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서는 중국 문자에는 전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하는 속뜻은, 손권이 너는 황숙이 아니니까, 황제가 아니니까 가서 머리를 숙여도 된다. 이 속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군세가 비록 미약하지만은 조조 저놈은 대한의 승상이라고 하지만은 완전 간신에다 역적이다. 그리고 우리 유황숙께서는 대한의 충신인데,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황숙으로서 충신인데, 충신이 간신한테 가서 머리를 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권한테 이제 은근히 하는 이야기가, 손권 너는 여기 오나라를 동호를 갖다가니 지금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충신으로 이름은 나 있지 않느냐.
조조한테 한 번도 대항을 하지 안 한 거 아니냐. 황제를 위해서. 지금 대한의 황제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조한테 가서 머리를 숙일 수가 있다. 이 속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모든 문무제장들이 군신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유황숙을 받들어서 조조 간신하고 싸우기로 뜻이 딱 뭉쳐있다. 다른 마음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조조하고 싸울 때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만약 조조한테 진다고 하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죽기로, 싸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동호는 지금 그 조조하고 싸울 거냐, 가서 항복을 할 거냐, 매일 왈가왈부 싸우지 않느냐. 지금 그 가서 항복하자고 하는 화친파가 더 득세를 하지 않느냐. 이 속뜻이 이제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손권의 안색이 변합니다. 손권이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제갈공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튼 뭐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우라를 못 참고서는 얼굴색이 막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세 번째까지 이야기했는데 더 그 뒤에 이야기를 안 듣고서는 자리를 떨치고 그 내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숙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조의 군세가 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유비를 갖다가니 유황숙을 그렇게 띄워주는 건 좋지만은 은근슬쩍 우리 동호를 갖다가니 비난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래요. 나는 여기 사신으로 와가지고 내 이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군께서, 여기 군주께서 물어보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는 지금 조조를 깨칠 수 있는 책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딴 것을 물어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히치미를 딱 내요. 웃으면서 은근슬쩍. 그러니까 노숙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실로 들어가니까 그 순건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방 변색을 하니까. 손건이도 지금 동우를 다스린 지 10년 됐어요. 19살에 동우에 이제 군주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방에 있는 현사들을 다 품 안에 알았으니까 이 배포가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실에 들어가지고서는 와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숙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갈공명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군께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제갈공명 머리에는 조조를 깨칠 수 있는, 조조를 북방으로 쫓아보낼 수 있는 그 책략이 다 있는데 우리 주군께서 그걸 안 물어보니까 그것은 얘기를 못하고, 제갈공명도 지금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 책략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주주의 군세, 그러고서는 유비의 지금 군세 왜 항복을 안 하느냐 그것만 물어보니까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권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종을 시켜가지고 차 한 잔 드랩을 보낼 테니까 가서 차 한 잔 하고 계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이제 노숙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오니까 차를 한 잔 듭시다 하고서는 이제 보이차 남방에서 나는 아주 귀한 거죠. 그걸 이제 놓고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딱 이렇게 차를 음미하고 있는데 손건이 이제 안색이 싹 풀려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솔직하니까 아까는 내가 이 막 그 우라가 좀 치밀어 가지고 우리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군신 간에 매일 담론만 하고 결정도 못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들 못 해가지고 내가 속에서 그냥 조금 우라가 치밀었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갈구미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그 유비군이 조조를 4번이나 혼내켜주고 지금 강화에 와서 딱 있다고 하는데 조조를 쫓아낼 수 있는, 조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책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 책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조군을 상대할 적에는 그 4번이나 전부 3,000명 병사로서 그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분 그 조조의 군대들을 혼내켜 주면서 도망을 다녔지만은 지금은 2만 명 병사가 있고 형주 군민들이 전부 장판파에서 조조군이 피난민 20만 명을 도륙낸 것을 다 알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주의 민심은 조조한테 다 돌아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책략대로 하면은 이길 수가 있지만 조조의 군세가 워낙 세니까 80만이니까 우리가 강화를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2만 명 가지고. 그런데 조조를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사가 한 7, 8만 정도 이렇게만 되면 10분의 1 정도만 되면은 조조의 80만 대군을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손권이 그럽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형주의 민심이 완전히 조조한테 돌아서 있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고 또 조조의 병사들은 50만 하북의 군사들은 그러니까 수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주 젬병입니다. 그리고 형주의 30만 수군은 채무하고 장윤이가 지금 그 대도독 부도독으로 있는데 그 병사들 마음은 최씨 가문에서 조조한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조 군대에 있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의 사기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하북의 병사들은 수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주 수전에 대해서는 배만 타면 뱃멀미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수전에 대해서는 노이로제 정도 이렇게 걸릴 정도가 돼 있고 요 형주의 수군 30만은 피난민 20만 명을 도륙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그 병사들이니까 하북 병사들을 볼 적에는 원수와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조조를 위해서 싸움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7, 8만 정도만 있으면 수전을 하기 때문에 육전을 한다면은 가능하지가 않겠지만은 수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는 하북의 군사들은 전쟁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의 육전을 할 적에는 겨울에는 전쟁을 안 해요. 쉬는 기간이에요. 겨울에는. 그리고서는 이제 봄이 되면은 전쟁을 하고 늦가을 되면은 전쟁을 끝내고 그렇게 이제 길들여 있었으니까 겨울에는 전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작전을 해가지고서는 조조의 군대를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 하북의 병사들은 지금 물을 갈아먹어 가지고 토사병에 걸려 가지고 아주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9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손건이 생각할 적에도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갈공명이 그래요. 이 전쟁은 이번 겨울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겨울을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손건이하고 제갈공명이하고 그 합의점이 거의 도달을 해요. 그게 손건이가 이제 금방 알아듣거든요. 누가 얘기하면. 그 본인 생각은 얘기를 않지만은 제갈공명한테 물어봐서 제갈공명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파양호에서 주유가 7만 군대를 수군을 지금 조련하고 있는데 주유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 왕궁에서 여튼 문인하고 맨날 담론만 하면서 결론은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손건이 제갈공명한테 얘기하는 그 순간서부터는 전쟁을 하는 걸로, 주유를 불러온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걸로 결정을 거의 7, 80%는 전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제갈공명이 딱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됐다. 손건이는 한번 내가 격발을 시켰으니까 주유가 오면은 주유도 이제 마지막에서 주유를 격발시키고 손건이를 격발시키려고 했는데 화나게 하려고 지금 반대로 돼버렸으니까 손건이를 지금 화나게 했으니까 주유가 오면은 주유도 화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화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책략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숙소로 다 이제 돌아왔어요. 숙소가 이제 어디냐면 노숙이가 이제 그 관사가 있으니까 관사에서 이제 같이 그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나가기 전에 조자룡이한테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가서 교공이 이제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손책의 부인하고 주유의 부인,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강남 이교의 아버지죠. 대교하고 소교의 아버지 한테 가서 패백을 드려라. 그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패백을 가지고서는 가서 이제 교공한테 인사를 딱 합니다. 그 저택에 찾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교공도 이제 알아요. 이 장판파의 영웅 조자룡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 반가워합니다. 그래 제갈공명이 이제 우리 주군께서 유황수께서 그 패백을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게 이제 2개를 가져왔어요. 이 하나는 그러니까 그 교공한테 주는 그 패백이 있고 요 하나는 오국태. 오국태가 누구냐면 이제 손건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교공하고 오국태하고는 엄청 친하거든요.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아주 친하다는 걸 알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직접 가서 만나 뵐 수는 없고 이것을 그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국태한테 가는 패백이 별도로 있고 교공한테 주는 패백이 별도로 있고 2개를 준비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공이 이제 그 제갈공명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이 조자룡 이야기도 그냥 막 그 우레와 같이 들었거든요. 그 장판파의 세 영웅, 그러니까 조자룡이 장비 관우, 이 이야기는 오나라의 전체에 막 그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전설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그 왕궁에까지도 조조 저놈은 아주 그냥 막 피난민들 20만 명을 도륙냈다. 살인마다. 저놈은 아주 그냥 그 대안으로 봐서는 역적놈이다.
백성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서는 여기 조자룡이는 막 아들을 품고서는 80만 대군을 뚫고서는 필마 단기로 뚫고 나왔고, 장비는 그냥 장판기 위에서 큰 소리 한마디에 그냥 조정은이 쭉 가가고, 관우는 그 적토마를 타고서는 숲을 뒤에서 딱 나타나니까 조조가 그냥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관우가 막 승상승상 오래간만입니다, 인사하고 갑시다 이렇게 막 물렸다고 해서, 그게 이제 막 동호회에서 쫙 가면서 교공하고 오국태도 만나기만 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이왕숙이 이제 이 편지도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교공한테 편지를 줘요. 그거를 딱 읽어보니까 우리가 조조 저 간신놈 역정놈을 갖다가니 처치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힘이 딸려서 안 됩니다. 동호회에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 아주 솔직하게 거기다 써 있어요. 뭐 그 교공이나 오국태는 막 여장분인가 솔직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공이 그럽니다. 알았다. 내가 오늘 들어가서 오국태를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마. 이라고서는 이제 제갈구미한테 가서 그렇게 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교공도 제갈근이하고도 아주 친하거든요. 제갈근이가, 그러니까 제갈구미 형 제갈근이가 이 교공이 생각할 적에는 가장 아주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 사람 중에 주유하고 노숙이하고 제갈근이하고 요 세 사람이 이제 동호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교공이 볼 적에는 손건을 위해서 그림자처럼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다 볼 적에는 제갈근이가 최고예요. 주군을 갖다가니 항시 앞에 놓고서는 본인이 뒤에서 본인 이름은 제갈근이 이름은 안 나오게 일을 하는데 아주 그 손건이 보좌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국태도, 그러니까 이제 손건이 어머니도 제갈근이를 가장 좋아해요. 내 아들을 보좌하는데, 그 주유는 막 본인이 성격이 아주 그냥 불같으니까 어떤 때는 그냥 손건한테도 막 동생처럼 돼야 돼. 그 손건이 이제 형처럼 돼야 하니까 항시 그 오국태도 이제 아들처럼 돼요, 주유를. 왜 그러냐면 손책하고 같은 나이고, 또 대규하고 소규를 하고 결혼할 적에도 대규가 언니 그 손책한테 결혼하고 소교가 동생이었는데 주유한테 결혼해가지고 이 교공의 두 딸이, 그래가지고서는 그 서로 이제 사돈간이니까, 그리고서는 그 손책 아들하고 주유하고는 아주 절친한,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면서도 동서지간이니까. 그리고서는 주유는 항시 그 외부에 그 있다가니 여기 왕궁으로 오면은 오국태부터 찾아봬요. 그러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아주 그냥 그 아들처럼 이렇게 잘합니다, 주유가. 그런데도 이 성격이 그냥 아주 그냥 막 불같으니까 오국태가 아들처럼 대하면서도 그렇게 그 친근한 맛이 별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제갈근이는 여튼 아들 손건이를 갖다가니 그렇게 뒤에서 보좌를 하면서 본인 그 이름을 안 내세우니까. 그런데 노숙이는 누구한테든지 친절하고 아주 살갑게 이렇게 대하지만은 여튼 손건이 그 주군을 모시는 마음이 황노사상이니까. 그러니까 손건이 이 백성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왕두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누가 주군이 돼도 백성들만 그러니까 백성들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사상이 딱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갈근이하고는 같은 사상인데도 그 군주를 모시는 그 태도는 약간 달라요.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교공이 이제 그 태백을 가지고 오국태를 가서 만납니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 유황숙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국태가 이제 편지를 딱 보니까 솔직하게 써놨어요. 저는 간신놈, 역적놈, 조조를 갖다가니 치야 되겠는데 우리가 힘이 좀 없으니까 동호하고 연합해서 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호해서 우리하고 손을 잡고 조조를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솔직하게 써놓은 거니까. 그 오국태도 딱 보니까는 맞는 얘기예요. 조조 저놈한테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손권이 제갈구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는 딱 그 집으로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오국태한테 오늘 가서 저 제갈공명 이렇게 만나고 사신이로 왔는데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국태가 그래요.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느냐. 그러니까 손권이 아직 결정은 못했고 지금 파양호에서 군사 조련을 하고 있는 주유 형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주유 형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국태가 그래요. 그래, 사내 자식이 지금 우리가 3대를 내려왔는데 동호를 다스리면서 조조저 역적 간신놈한테 머리 숙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냐.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막 딱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여장부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대할 적에도 조조저 간신놈한테 머리를 숙이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송건이 막 뭉찔해가지고 그런 생각 없습니다. 지금 그 군신들 간에 담론을 하고 있는데 그쪽 무인들은 싸워야 된다. 이쪽 문인들은 가서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된다고 이렇게 담론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가서 머리 숙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 이제 제갈구미하고 얘기를 하면서 딱 정했으니까 싸우기로.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싸울 사람은 이제 손건이 싸우는 게 아니라 조조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주유가 이제 대장군으로서 군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서는 주유가 이제 동호의 천재니까. 그러니까 주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손건이 생각할 적에는 손건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주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유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국태가 그럽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주유가 오면은 뭐 나한테 바로 이제 와서 인사를 할 테지만은 만약에 나한테 바로 안 오면 나한테 바로 보내라. 그 손건한테 이제, 그러니까 손건이 뭐 오국태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라고 하면은 뭐 100% 들으니까 아주 효자니까. 그리고는 주유도 딴 데 그 지방에 갔다 오면은 최고 먼저 오국태한테 와서 인사를 하니까, 지금도 이제 파양호에서 오면은 오국태한테 와서 인사를 할 게 자명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손건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대한의 충신이 되느냐 역적이 되느냐 그 갈림길이니까 오국태가 생각할 적에.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사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생을 살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사가들이 쓸 텐데, 뭐 누구든지 뭐 지금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일생을 뭐 기록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주 시대에는 그 이주 실록이 있잖아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딱 기록해 놓는. 그러니까 이 오나라에도 동호에도 그 사관들이 있거든요. 딱 기록하는. 그러니까 오국태도 생각하기를 나중에 우리 손씨 가문이 역적으로 기록이 되면 안 된다. 조조조 간신놈한테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 이게 탁 머리에 있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교공한테서 이제 와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유황숙이는 충신인데 우리 손씨 가문에서는 황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번에 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국태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조조조 간신놈을 20만 피난민을 갖다가 막 도륙을 냈다고 하니까 저 간신놈하고 역적놈이로 아주 그냥 쫙 소문이 나 있으니까 오나라에도 그 여튼 뭐 장판파에서 일어났던 일이 막 더 붙여져 가지고, 소문이라는 것은 막 더 붙여져 가지고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오국태의 결정이나 교공의 결정이나 제갈공명의 결정이나 손건의 결정이 딱 뜻이 모아집니다. 이게 주유만 와가지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조하고 이제 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족벽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주유하고 제갈공명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우의 천재하고 유사일의 천재 제갈공명하고 만나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